계속 영상 이어서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5쪽과 16쪽에 정의가 나오는데요. 자, 뭐 한문으로는, 한자로는 바른 뜻이 정의죠. 정의는 사실 추상적인 개념이 맞아요. 이게 눈에 딱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내가 딱 몸으로 겪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이게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거는 금방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좀 독특해요, 이 개념이요. 정의롭다, 정의롭지 못하다를 이게 막 설명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정의롭다, 이거는 정의롭지 못하다. 이게 좀 독특해요, 이 개념도. 자, 16쪽의 맨 위인데요. 뭐 여기 또 철학자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자, 우리 강의 자료를 한번 보세요. 자, 법은 정의 실현이라는 이념과 목적이 있다. 맞습니다. 자, 정의는 추상적이다. 자, 그런데 직감적으로 알 수는 있어요. 영구불변의 보편적, 절대적 정의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만, 보편적, 절대적 정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지금 이 책에는 그 사람이 안 나오는데, 칸트라는 사람은 영구불변,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정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칸트예요. 근데 이 책엔 지금 그 얘기가 없습니다. 정의는 시대, 민족, 문화, 정치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가 돼요. 자, 시대는 뭐 우리가 계속 얘기할 거니까 생략하고, 민족이요. 자,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지가 얼마 안 돼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2002년도에 월드컵을 계기로 이제 외국 사람들이 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대한민국이 이제 이게 뭐 상당히 괜찮은 나라구나.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이 사실 국제사회에 이렇게 이제 첫 무대에 등장한 거는 1988년 서울올림픽이죠. 아니 도대체 코리아가 사우스인지, 그러니까 남쪽인지 노스 북쪽인지도 모르고 있는 세계 뭐 거의 대부분, 제가 볼 때는 한국이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는데, 이제 1988년도에 서울올림픽이 등장을 하죠. 거기서 이제 한국이 딱 이제 데뷔전을 한 거예요. 국가로 따지면 데뷔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002년도에 이제 우리가 주최를 이제 다시 한번 해서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죠. 완전히 이제 한국이 그때 한번 세계 무대에서 빛을 발하죠. 자,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인이 이제 세계 이런 사람이다 알렸잖아요. 그 각자 나라에 민족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민족 얘기하면 또 한참 옛날부터 얘기인데, 자, 우리나라에 주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제 중국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사람들,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있는데 잘 드러나진 않아요. 나름대로의 민족성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체로 우리나라 왔을 때,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의 규범과 법에 잘 맞춰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이게 중요해요. 그 나라에서는 되는 게 한국에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특히 문화는 더 그래요. 자, 식탁 예절.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고기를 구울 때 가위로 자르잖아요. 자, 집게, 가위. 이걸로 얼마나 잘 자르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특히 삼겹살 먹을 때요. 근데 이제 어떤 나라에서는, 아니 왜 고기를 가위로 자르지? 말이 돼? 이거는 그냥 이렇게 가져와서 칼로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들이 있죠.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사람들이 행동이 다 똑같아. 자, 한 손에는 집게, 한 손에는 가위예요. 이걸 근데 이제 한두 사람이 그러면은, 쟤네는 좀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특히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예요. 이러면 이 뭐지? 이제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갔을 때, 이상하다, 쟤네는 왜 저러지? 왜 이런 행동을 안 하지? 이게 문화예요, 그게. 자, 그다음 정치 형태는 이제 뭐 우리가 사회복지 행정론, 사회복지 이제 정책론, 그 다음에 뭐 사회복지 역사 같은 수업을 들으면은 거기서도 나오죠. 자,
뭐 양당제인 국가가 있고 당이 여러 개 다당제인 국가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요. 이거는 뭐 더 얘기 안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정의란 자, 공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자, 불평등을 금지하고 공평하게 배분하고 부여하는 거다. 맞죠? 다 맞아요. 이 다 맞는 얘기고, 자,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어야 된다. 자, 상을 주면 벌, 제재, 포상, 상, 제재, 벌. 맞죠? 자, 그래서 정의란 굉장히 폭넓은 단어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왜 쟤는 잘해주고 나는 왜 못해주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바로 이게 분배의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복지에서 매번 얘기하는 거. 얼마나 누구에게 언제 줘야 되는지, 지원해 줘야 되는지. 이런 것도 다 정의의 개념이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법학을 배우시는 분들은 사회복지 쪽을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듣는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정의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저스티스, 진짜 정의로만 배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정의를 봤을 때는 자, 분배도 포함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뭐 정의의 핵심 사상은 평등이다 다 있는데 뭐 평등이 맞아요. 맞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을 더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목적성인데요. 한목적성은 자, 법이 그 목적에 맞느냐를 이제 보는 겁니다. 만약에 법이 목적에 맞지 않으면 현재 대한민국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회를 통과하지를 못해요. 중간에 검토 단계에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거절당합니다. 거부당하거나 잘립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도 옛날에 안 맞는 이념과 안 맞는 법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엄청 고민을 했던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요. 그래서 한목적성은 목적에 맞게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목적과 법이 맞지 않으면 법의 의도와 어떤 추구하려는 이념이 맞지 않으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거의 못해요. 그냥 중간에 수정돼서 통과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은 폐기, 그냥 딱 정지돼 버립니다. 그래서 자, 국회의 국회의 어떤 그 일정이 바뀌게 되면 자동으로 삭제돼 버려요. 자, 한목적성. 자, 법은 국가, 사회가 추구하려는 가치에 합치되어야 된다. 맞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정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정되어야 되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으로 제정된다는 얘기는 뭐 조항이 몇 개 없는 법들도 많아요. 뭐 그렇게 하더라도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목적성은 자, 사회의 가치관에 따른 상대적인 개념이다. 자, 그래서 사회 정치적 사상적 배경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다. 자, 그래서 이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게 이제 그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나 우리가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뭔가를 준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민법이나 형법이나 상법 같은 이런 좀 그 다른 계열의 법에서는 한국에서는 이런 게 없는데 저 나라는 저게 있네? 이런 것들이 많아요. 특히나 가족법, 결혼, 이혼, 뭐 그다음에 상속, 증여 이런 가족법 계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언뜻 딱 봐서는 이건 대한민국에 없는 건데 이런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논외로 합니다. 자, 자유주의 이념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이익을 보장하는 쪽으로 법이 만들어지는 거고, 자, 복지국가 이념으로 가는 그런 국가에서는 그에 맞게 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근데 한목적성이라는 거는 뭐가 어쨌든 간에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실현하는 겁니다. 자, 이래서 한목적성 개념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여러분 일단 합목적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낯설잖아요. 목적에 맞게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목적과 법률이 맞지 않으면 수정되거나 때에 따라서는 폐기됩니다. 없어진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현재 대한민국 수준에서는 중간에 개정되는 경우도 많고요. 폐지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 거는 나중에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